추정 60분 수사방장 맹봉학입니다. 추정 60분은 괴담으로 떠들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오락적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고 끈질기게 진실만을 파헤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혹투성이인 11.6 부정선거의 진범을 추정해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테러의 배후 세력들은 긴장하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수사 결과라고 내놓으니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오히려 네티즌이 올려놓은 글이 더 그럴싸하니 말이야. 명탐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명탐정 고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혹이 넘쳐납니다. 경찰은 왜 제보자의 존재를 숨겼는지, 청와대는 왜 경찰 수사 발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선관위는 로그 파일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또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소 검색 페이지만 오류가 날 수 있는지, 비서들만의 범행인지, 투표소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란 다수의 PC를 원격으로 조종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 접속시켜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적한 2차 도로에 수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4가지 정도로 대략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오빠 내가 김밥 싸왔어. 먹어봐. 오빠 맛있지? 오빠 맛있지? 오빠 맛있지? 오빠 내가 김밥 싸왔어. 먹어봐. 그래. 오빠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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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먹어봐. 오빠, 이거는 참치김밥이야. 맛있어?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치즈김밥이야. 맛있어? 이것도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참치김밥이야. 이건 아까 먹었잖아. 오빠, 이건 참치김밥이야.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뾰로롱. 오빠, 이건 참치김밥이야.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뾰로롱. 오빠, 이건 참치김밥이야.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역시 명탐정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빨리 되는군. 그런데 디도스 공격은 외국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달 만에 잡아낼 수 있었는지. 2009년 디도스 공격 때는 북한 소행이라고 떠들어대더니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알고 보니 숨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사실을 숨겼던 거죠. 제보자가 있었다면 공격 사실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밝히는 것보다 숨기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청장은 수사권도 못 챙기고. 경찰청장 자리 나면 수사방장인 내가 꿰차야겠구만. 응? 그건 그렇고 디도스 공격으로는 일부 페이지만 오작동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기능이 안 됐던 건 디도스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 네,
IT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을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도 디도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니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직접 디도스 공격을 실행해봤습니다. 역시 명탐정이야. 어? 수고했어. 그런데 말이야. 검찰에서도 디도스 공격을 시연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와 이게 비교해보면 어떨까? 유수의 수사기관 검찰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연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이 소수 좀비 PC만으로도 손쉽게 홈페이지를 마비시킴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는 시연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상식이죠. 상식을 검증하라. 검찰 60분. 그렇다면 검찰의 시연은 문제의 핵심을 빗나갔던 거로군. 디도스 공격으로 일부 페이지만 오르거나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초등독할 수 있는 장난을 해놓고 시연이라고 했으니 말이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문제는 없었던가? 왜 없겠습니까? 선관위의 디도스 장비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아주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디도스 장비에 기록된 트래픽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당일 오전 6시에 221메가 bps의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선관위가 발표한 11기가 bps와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디도스 공격은 선관위가 밝힌 수치의 50분의 1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지?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디도스 장비는 네트워크 중 일부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량은 디도스 장비의 수치 1번인데요. 1번 위치를 확인해야 하지만 전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아마 2번 위치의 수치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트래픽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이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선관위의 발표가 실제 디도스 장비에 기록된 공격량보다 이 50배가 크게 나왔다는 것은 디도스 공격의 규모를 부풀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보안장비 관계자도 이 정도 디도스 공격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다. 디도스 장비는 정상 동작했고 내부 웹 서버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경찰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믿을 수가 없겠구만. 이 수사기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네티즌과 함께 문제를 파고들어 보자고. 검찰을 능가하는 멋진 시험과 조사를 해준 명탐정 수고 많았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어. 고난이 계속 있을 거야. 네, 언제나 고난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명탐정 고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60분에서는 자체 디도스 공격 시연을 통해 투표소 찾기 기능만 오르거나 하도록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디도스 공격 전문가들도 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왜 투표소 찾기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디도스 장비에 기록된 수치와 선관위의 수치 발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에서 디도스 장비의 수치를 확인하고도 공격의 규모를 과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주인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다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 유리하도록 투표소가 변경되고 여권 후보의 부재다 투표 결과가 전체 평균보다 10%가량 높게 나온 현실에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아니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의 눈치 보면서 말 바꾸기, 숨기기, 꼬리만 잘라서 내놓는 은폐, 엄폐형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의 핵심을 까발리는 투명 노출형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추정 60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밥줄을 끊어놓겠습니다. 앞으로 정재계,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모든 수사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추정 60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